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케고요. 오늘 24% 올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영상 제목을 이제 아침까지 삼양봉이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런 음봉 형태로 마감이 된 거에 우리가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이케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캔들이었죠. 이때 시장의 2차전 종목들이 그렇게 강세를 보이지 못했는데 먼저 윗꼬리를 보여주고 가격 라인을 먼저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반박자? 한 박자 정도? 빨리 움직였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이러면 가격 라인, 제가 그 17만원, 여기가 첫 번째 허들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뭐 공매도 금지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케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의 직접적인 타겟이 아니죠. 근데 2차전지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 거래량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은 위로 잘 못 올라옵니다. 이 정도는 어차피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트린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 위아래 캔들 만들어지면은 여기에 막 매물들이 가득가득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죠. 전날에도 16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았는데 오늘 뭐 2배다라고 해도 35만 주도 안 됩니다. 오늘 키움도 심지어 매수가 안 들어왔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제가 물론 뭐 오늘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데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뭐 악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매물들의 유입이 없었다. 이게 이케가 내려올 때 그 포인트거든요. 다른 종목들처럼 진짜 막 개인 투자자가 막 우글우글하고 바글바글하고 시장에 막 타겟이 된다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막 얘가 언제 올라가나 이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죠. 얘는 굉장히 좀 시장에서 멀어져 있는 2차전지이긴 하지만 2차전지 안에서도 업종이 다양하게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변두리 포지션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흐름들이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는 도움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올라갈 때 반등의 그 강도를 키워줄 확률이 높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오늘 뭐 메인 종목들, 사실 그 이케를 막 포홀이나 포퓨나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하고 1대1로 다이렉트 비교하는 거는 사실 급 자체가 좀 다르죠. 시가총액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종 자체도 다르고, 매출이나 어떤 그런 부분도 다르고. 그러면 나머지 이제 중형주급의 종목들을 볼 때는 오늘 이 정도의 등락률을 보여준 종목이 있느냐? 없습니다. 대부분 다 10% 내외.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것도 10% 내외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막 그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안에 들어있는 2차전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을 크게 못 가져간 애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종가 자체가 어쨌거나 17만 800원이에요. 시간외가 얼마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시간외가 또 올라가네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우려했던 거는, 시간외를 왜 봤냐면 뭐 아시겠지만 시간외로 17만원 이하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7만원이 저항이 돼버리니까. 근데 이 위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막 뭐 아침에 음봉이 나오고 막 양봉이 나오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가격 라인을 뛰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가벼운 구간이었고, 제가 그 이번 주에 요 구간을 소화를 해야 된다. 근데 이 구간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치고 올라갈 확률도 없고, 그리고 그냥 빠르게 원웨이로도 한번 뚫을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드렸는데, 뭐 오늘 역시나 아래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결국 여기에요. 여기를 찍고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오늘 시가가 뜬 다음에 시가는 중앙에 떴죠. 중앙에 뜨고 아래로,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저항 라인을 지지로 받고 이런 식으로 종가 라인을 위로 쭉 끌어올린 겁니다. 근데 종가 라인이 어디까지 왔느냐? 다음 저항 라인을 살짝 넘겨놓고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공매도 이슈가 뭐 어느 정도까지 투심을 끌어올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깜짝 호재죠. 깜짝 이벤트고, 기대 안 했던 부분에서
저점으로 올라오는 타이밍에 어차피 여기는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저는 그냥 줄여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의 낙폭을 보여주고 겨우 이 정도 반등이 나온 거라 저는 그 부분도 크게 압박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케는 오늘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거래량도 많이 붙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도 꼬인 부분이 없었고 결국 우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 이 구간은 뭐 시장이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라고 코멘트를 드렸었죠. 근데 11만원 찍고 지금 17만원까지 캔들 4개로 끝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올라가는 거는 생각보다 금방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이야기 드렸던 거,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작은 호재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거다. 물론 공매도 금지가 큰 호재라고 보긴 해요. 그리고 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11월 달은 그냥 무난무난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롱을 그냥 보면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긴 했지만 시간적으로도 지금 11월 초 거의 첫 주 시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난주는 10월 달부터 11월이 넘어온 그 주였기 때문에 큰 이벤트, 우리가 이제 큰 이벤트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FOMC를 기점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11월 달 한 중순? 11월 말? 이 정도까지도 저는 가격 변동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그 추세를 깨는 움직임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음봉이 나오면은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도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해라. 최대한 빠르게 들어가고 적극적으로 좋아 보이는 종목 있으면은 그냥 사셔라. 겁먹으면 안 된다. 지금 자리에 쫄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런 자리에 또 사면은 또 조정이 길어지는 턴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그냥 지금 대응해야겠다 하면은 최대한 빨리 대응하셔라 라고 코멘트를 드린 것도 이런 겁니다. 언제 깜짝 호재가 나올지 모르는 거고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안 좋은 것들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심리들이 이어지는 거지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시장 밖으로 쫓겨나고 반대매매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대매매 제가 이야기 계속 드렸던 것도 결국 개인 투자자들을 어느 정도 내보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물량을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랑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은 시장의 어떤 그 본인들의 메커니즘을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가격을 쭉 올려주는데 나중에 그 누가 팔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없으면은. 외국인 똑똑해요. 기관 똑똑해요. 얘네들끼리 서로 눈치 싸움만 하고 이전처럼 고점에서 시원하게 들어와 주는 주체가 없는데. 그쵸? 그럼 얘네들도 결국에는 손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를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너무나 또 과한 낙폭 구간이었다라고 하는 거. 핵심적인 부분들은 영상을 찍을 때 이게 지수가 내려올 때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 그게 귀에 안 들어오죠. 내가 이런 자리에 손절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물론 추가적으로 더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구간을 버티고 그러니까 이때 밑으로 10% 대신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반등폭이 30% 그러면 우리는 밑으로 10% 빠져도 버티고 이 30%를 보고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도 다 이런 움직임 때문입니다. 이 주식시장은 대부분 다 패턴이 비슷해요. 과거에 뭐 하락장 안 나왔겠습니까? 이런 하락장이 물론 이번 턴은 굉장히 과하긴 했지만 대부분 다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반복된 흐름 뒤에는 결국 강한 하락은 강한 반등을 대체적으로 가져온다. 이런 쪽에다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런 구간에서 패닉셀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반대매매 나오는데 내가 거기다가 물량을 왜 던져줍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노리는 거는 여기에서 물량들을 최대한 가볍게 만들려고 이제 털어내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가 내가 투매에 동참한다? 그런 것만 안 하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도 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윗라인으로 요런 19만원 지금 위쪽에 저항 라인이 그냥 딱 19만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 19만원 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가격은 어쨌든 간에 20만원이에요. 우리는 20만원을 뭐 한 번에 돌파하는 거를 기대를 안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그런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찍어주는 거를 기대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얘는 심지어 갭도
안 열어놓고 왔어요. 그 다른 2차전 종목들이 갭이 워낙 많이 떴기 때문에 갭을 열어놓고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이케 같은 경우에는 갭도 안 열어놓고 갭을 다 오늘 메꾸고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 네, 그러면 당분간 뭐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많이 없죠. 수급적으로도 오늘 문제 없었고 2차전지가 뭐 한두 차례 조정턴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조정들도 최대한 기회로 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럴 때 물론 2차전지가 오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 내에서 메인 업종들 아직도 좋은 포지션에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쫄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를 드린 것도 다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규 매수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매매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매수가 오는 것까지 기다리면은 결국 반등장에 아무것도 못 하고 매수가 심지어 뭐 매수가 안 오고 지수가 밀려 내려간다. 그러면 나는 반등장에서 아무것도 못 한 겁니다. 시간 그냥 날리는 거죠. 시간도 날리고 수익 볼 수 있는 기회도 날리는 거니까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긴 하락이었고 또 마음고생도 굉장히 많은 구간이었는데 오늘 좀 푹 쉬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의 투심이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